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작을 합시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끓는 점을 이용하는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야기해 봅시다. 끓는 점을 이용하는 예로서 여러분 액체 지수가 있는데요. 액체 지수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195도입니다. 그러니까 끓는 점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극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정자나 혈액 등을 냉동시켜 보관할 때 이용합니다.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5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마이너스 195도씨에서 5도씨에서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냥 상온에다가 두면, 상온이라고 하면은 우리 공기 중이죠. 공기 중에 상온은 약 한 23도입니다. 23도에다 두면 어떻게 될까요? 펄 끓겠죠? 그쵸? 이 영상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용되는 얘가 암모니아 있죠? 근데 암모니아는 반대로 끓는 점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얼음 공정에서 냉매로 이용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끓는 점을 이렇게 이용하는 예를 두 개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할 게 뭐냐면,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실험 영상을 한번 보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할 거예요. 실험할 거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감압 용기에 뜨거운 물을 넣은 후 펌프로 용기 속의 공기를 뽑아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감압 용기에 70도씨의 물이에요. 70도씨의 물을 가지고 3분의 1 정도 넣고 펌프로 여기 용기 안에 있는 뭘 빼는 거예요? 공기를 빼는 겁니다. 공기를 뺀다는 거는 뭐를 낮춘다는 거예요? 압력을 낮춘다는 거죠. 자, 압력을 낮추면은 얘가 어느 순간 끕니다. 봅시다. 그쵸? 기포가 올라오고 있죠? 끓고 있는 겁니다. 그쵸? 마치 탄산음료처럼 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열하지 않고도 물을 끓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전에 물이 몇 도씨였어요? 70도씨였죠. 자, 이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70도의 물을 3분의 1 정도 넣고요. 화상에 주의해야 되겠죠. 펌프로 공기 속의 공기를 계속 뽑아내면서 물속의 변화를 관찰해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들 해볼 건데 계속 뽑으니까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물이 끓죠. 기포 같은 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게 끓는다는 거잖아요. 뽑아내면 용기 속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공기를 다 뺐어. 빼면은 어떻게 돼요? 압력이 낮아지겠죠. 공기수가 분자수가 줄어드니까 압력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과 끓는 점은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분명히 70도씨의 물에서 압력을 줄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끓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물질의 끓는 점은 대기압이 1기압일 때예요. 1기압.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 그거는 현재 압력이 몇 기압? 1기압일 때. 현재 우리 사용하는 거는 1기압이라는 거죠.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아까 전에 현재 외부 압력이 낮아졌잖아요.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겠죠. 이제 높아지면 높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지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70도씨에서 물이 끓었잖아요. 그쵸? 근데 70도씨에서 물을 끓게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외부 압력을 낮아졌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분자들을 뺐잖아. 뺐다는 거는 압력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은 외부 압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상 끓는 점을 표현할 때는 옆에 뭐를 표시해야 돼요? 압력을 표시해야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압력을 표시하진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는 1기압일 때를 압력이라고 합니다. 1기압일 때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끓는 점. 이해가 됩니까? 그림을 보자면, 아까 전에 이런 그림을 그려요. 여기에 물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물들이 끓려면은, 여기 있는 기차가, 여기 있는 이제, 기체들이 이렇게 뽀글뽀글 해서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쵸?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위에서 막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파란색이 압력이죠.
압력. 근데 이 압력이 만약에 세지면 이 거품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다가 뭐를 가열해야 돼요? 계속 이게 열을 가열해서 열을 가열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이제 순간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이 압력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압력이 높아지면은 끓는 점, 즉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이 압력이 낮아져. 이 점점 압력이 점점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뭐 불을 이렇게 많이 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과 끓는 점은 항상 비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도 높고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도 낮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에 따라 끓는 점 변하는 예를 봅시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산에서 이제 밥을 하면 설 익는 게 대표적인 예인데,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은 낮아지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지죠.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에서는 약 70도에서 물이 끓습니다. 근데 몽블랑 산에서는 약 85도에서 물이 끓고요. 백두산에서는 90도에서 물이 끓습니다. 근데 밥이 잘 되려면 온도가 높은 데에서 물이 끓어야 그만큼 온도가 올라가서 밥에 영향을 주겠잖아요. 근데 70도에서 물이 끓어버리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100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쌀이 설익겠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온도를 많이 올릴 수 있게 하는 냄비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이 설익지 않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서는 밥을 할 때는 뭐를 얹어 놓으라고 해요? 여기다가 큰 짱돌을 얹어 놓으라고 하죠. 짱돌을 얹어 놓는다는 거는 압력을 높이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70도에서 만약에 끓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80도에서 물을 끓을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더 많이 집어넣으면은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밥이 설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을 얹어 넣는 것도 하나의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그 압력밥솥 있죠? 압력밥솥은 수증기를 여러분들 압력밥솥 밥 되는 거 보면은 마지막에 치치치치치 하다가 이게 수증기 갑자기 다 빠져나오죠? 처음에는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은 이 수증기가 만들어진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 밥통 안에 계속 쌓여요. 쌓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물에다가 압력을 더 가해주겠죠. 그러니까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끓는 점이. 그래서 압력밥솥은 보통 약 120도에서 물이 끓어요. 그러니까 120도까지 쌀알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밥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찰지고 더 빨리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쌀이 더 빨리 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밥솥은 압력을 높여가지고 끓는 점을 더 높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혼합물의 끓는 점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혼합물의 끓는 점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할 건데, 어떤 물질이 끓는 온도를 측정하면 그 물질이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으니까요. 순물질은 일정한데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물질이 끓는 동안 끓지 않는 다른 물질이 이 끓음을 방지하기 때문이에요. 이 혼합물에 섞여 있는 것들이 끓음을 방지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 서서히 증가합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소금물 보세요. 소금물은 보통 일반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하는데, 끓기 시작하면 일정해지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일정해지는데, 소금물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는 이유는, 자,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만 소금물은 100도씨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소금물에 끓는 동안 물이 기화해요. 물이 기화하죠. 물이 기화하면 소금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소금의 농도가 높아지게 나아질까요? 그렇죠?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끓는 점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계속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혼합물과
순물질과 혼합물은 끓는 점이, 아니. 다시. 혼합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 했어요. 압력과 뭐의 관계? 그렇죠. 끓는 점의 관계, 압력 끓는 점은 비례다. 이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